유시간자TV 오늘 영상은 준 5급 교과서 한자어 1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5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질서는 차례 질, 차례 서로 사물 또는 사회가 올바른 생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일정한 차례나 규칙을 말합니다. 차례 질을 보겠습니다. 차례 질은 벼화와 이를 실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벼화는 뜻을 나타내고 이를 실은 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금을 벼로 거뒀기 때문에 관리들은 녹봉을 벼로 받았습니다. 차례질은 원래 벼로 받은 녹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직의 높고 낮은 차례에 따라 녹봉을 지급했기 때문에 차례라는 의미도 생겼습니다. 차례나 순서, 녹봉, 벼슬, 관직 등의 뜻입니다. 차례서를 보겠습니다. 차례서는 큰 집을 뜻하는 집엄과 줄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줄여는 원래 옷감을 짤 때 날실 사이로 지나다니는 이러한 북에서 실이 풀려 나오는 모양을 그린 글자로 주다, 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가 서로 바뀌어서 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엄은 집과 담벼락을 함께 그린 것으로 옆으로 쭉 늘어서 있는 부속 건물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차례서는 건물을 차례로 지나가다 라는 뜻에서 차례나 순서를 의미하고 차례대로 서술하다 라는 의미로 파생이 되어 서술하다, 서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는 차례 질, 차례 서로 사물 또는 사회가 올바른 생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일정한 차례나 규칙을 말합니다. 체조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체조는 몸체, 잡을 조로 신체의 이상적 발달을 꾀하고 신체의 결함을 교정 또는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행하는 조직화된 운동으로 맨손체조와 기계체조가 있습니다. 몸체를 보겠습니다. 몸체는 뼈골과 풍년풍의 결합자입니다. 뼈골은 머리뼈와 어깨뼈 그리고 가슴뼈를 그린 모습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살을 의미하는 육달월이지만 살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뜻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풍년풍은 구불곡과 콩두가 위아래로 연결된 글자인데 콩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굽이 높은 제기인데 그 그릇 위로 수북하게 진열된 음식이나 곡식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다, 가득하다, 풍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체는 뼈골과 풍년풍이 합쳐진 글자로서 뼈와 풍성한 살이 합쳐져서 몸을 이룬다는 의미로 몸, 신체, 물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뜻에서 몸체의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잡을 조를 보겠습니다. 잡을 조는 손수와 울소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울소는 나무 위에서 여러 마리 새떼가 입들을 벌리고 우는 모습입니다. 울다, 떠들썩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잡을 조는 손수가 더해져서 나무 위에 있는 새를 잡는 모습으로 잡다, 장악하다의 뜻이고 단련하다, 운동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후에 조심스럽게 새를 다루어 잡는다는 의미로 다루다, 부리다 하는 뜻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조종은 내 마음대로 다루고 부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체조는 몸체, 잡을 조로 신체의 이상적 발달을 꾀하고 신체의 결함을 교정 또는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행하는 조직화된 운동으로 맨손체조와 기계체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편견이라는 단어입니다. 편견은 치우칠 편, 볼 견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치우칠 편을 보겠습니다. 치우칠 편은 사람인과 넓적할 편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넓적할 편은 지게문호와 책책이 결합된 글자인데 문 위에 거는 가로로 된 글인 편액을 의미했는데 이후 편액처럼 가로로 길고 납작한 것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납작하다, 작다 등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사람인이 더해진 치우칠 편은 내걸린 편액처럼 두드러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은 개성이 뚜렷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고대 중국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치우치다, 편향되다, 속이다 등의 뜻입니다. 지게문호가 한쪽으로만 열리고 닫히는 문인 외다지문을 그린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언행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여도 될 것입니다. 볼견을 보겠습니다. 볼견은 눈목과 어진 사람 인이 합해져서 사람의 신체 중에 눈을 강조한 것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편견은 치우칠 편, 볼견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행복은 다행행, 복으로 흐뭇하도록 만족하여 부족이나 불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행행을 보겠습니다. 다행행은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으로 노예를 잡았을 때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줄줄이 이어묶는 도구를 그린 것입니다. 노예를 많이 잡았으니 다행이며 운이 좋고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다행, 행복 등의 뜻입니다. 복을 보겠습니다. 복은 보일시와 찰복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보일시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의미하는 글자이고요. 찰복은 항아리에 술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의 각골문을 보면 제단에 술을 따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며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내리다, 상소롭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행행, 복으로 흐뭇하도록 만족하여 부족이나 불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화음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화음은 화목할 화, 소리 음으로 높낮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의 합성된 음을 말합니다. 화목할 화를 보겠습니다. 화목할 화는 벼화와 입구가 합쳐진 글자로 여기에서 입구의 자리에 각골문에서는 피리를 그렸는데 피리 약이라는 부수는 17획이나 되기 때문에 소전에서는 나머지를 생략하고 피리에 난 구멍 하나만을 강조하여 그렸는데 이것이 입구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수학을 마치고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축제를 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다, 온화하다, 화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확한 벼로 밥을 지어 함께 먹으니 화목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도 무방합니다. 소리음을 보겠습니다. 소리음을 보면 소전에서는 이런 모양인데요. 입으로 나팔을 물고 소리를 내고 있는 형상입니다. 입의 모양이 가로 와리 형태로 바뀌었고 입에 물고 있는 악기의 형상이 설립의 모양으로 변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나 사냥에서의 나팔은 서로 신호를 보내고 의사소통을 하는 등 말의 기능을 대신했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모습을 말한다는 의미로 쓸 수 있었습니다. 소리, 말, 음악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음은 화목할 화, 소리음으로 높낮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의 합성된 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5급 교과서 한자어 마지막 15번째 시간으로 5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질서는 차례 질, 차례 서로, 사물 또는 사회가 올바른 생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일정한 차례나 규칙을 말합니다. 체조는 몸체, 잡을 조로 신체의 이상적 발달을 꾀하고 신체의 결함을 교정 또는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행하는 조직화된 운동으로 맨손체조와 기계체조가 있습니다. 편견은 치우칠 편, 볼견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행복은 다행행, 복으로 흐뭇하도록 만족하여 부족이나 불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화음은 화목할 화, 소리음으로 높낮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의 합성된 음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